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2 쪽에 저번 강의 자료 보니까 조금, 음, 조금 목소리가 좀 퍼져서 들리긴 하는데, 일단, 뭐, 혹시나 헬프 세션에 오셔서 좀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이온 화합물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명명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코밸런트 번딩과 지금 아이오닉 결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분자식을 어떻게 쓰는지, 이제 코밸런트 번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금속 원자가 주로 참여돼서 얘네들이 이제 그 공유결합이 원자를 강하게 서로 이끌음으로써 소위 말하는 하나의 결합을 형성하게 되죠. 이 친구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3D 형태로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제 공감 체험 모형으로 표기하는 게 좀 더 정확하다. 우리가 이제 분자식만 쓸 때 이런 모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모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분자식을 쓰라 할 땐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여기 있는 카본 묶고 하이드로젠 묶고 옥시젠 따로 빼내고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온 같은 경우는 이제 얘네들이 전자를 잃어서 양으로 전자를 이제 추가적으로 방출할 때 우린 안에 Na 플러스라고 하고 음으로 하전된 건 이제 N아이온이라고 소위 하게 되는데 이제 다원자 이온 기준에서는 분자 상태, 즉 단순히 이온 원자가 아니라 분자 상태에서 특정 전하를 잃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전을 잃었죠. 얘들은 하이드로전을 잃었겠죠. 하이드로전 플러스를 잃었겠죠. 그럴 때 이제 다원자 이온들도 형성이 된다. 보편적으로 다원자 이온들은 불안정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얘네들이 그, 이제 이온 보통 보편적으로 이제 원자 이온과 마찬가지로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도 이제 차지가 임밸런스 할 때, 즉 원자와 원자 간의 전하가 균형이 깨질 때 얘네들은 좀 불안정한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이온 화합물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이 결합을 하는 거는 이제 정전기력 이게 이온 결합에 의해서 붙들려져 있고 정전기력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얘네들이 결합을 하더라. 물에 녹으면 이 친구들은 이제 이온화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고 실제로 물은 전도성이 없어요. 물은 이제 물 자체는 전도성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시는 물 같은 데는 다 이온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물 속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런 플러스 이온들과 Na 플러스 이온과 이제 Cl 마이너스 이온들이 같이 존재하게 되겠죠. 염화칼슘, 중성 이제 우리가 이제 이온들이 섞이게 될 경우에 중성 뉴트럴리티를 맞춰내서 이제 n-1이고 n 플러스 2 플러스니까 1대2 비율로 된다. 일반적으로 이제 1쪽, 2쪽은 플러스 2 성향을 띠고 있고 얘네들은 anion 7과 16쪽과 18쪽 16쪽과 17쪽 얘네들은 이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온들을 갖고 있고 얘네들이 일반적으로 결합을 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이온 결합을 형성시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원자 이온 같은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런 앞에 이제 다양한 이름들이 붙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음이온 다원자 이온에서의 마이너스 1 차지와 마이너스 2 차지, 마이너스 3 차지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전하를 갖는 전이금속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화합물의 명명법은 이제 소듐 이온, 이제 플러스 차지일 때 소듐 이온, 포타슘 이온 이런 식으로 가게 되고 이제 전하를 가질 때 이게 두 개 이상의 전하를 가질 때 양전하를 가질 때는 이제 로마자를 표시하게 됩니다. 2, 3, 4 이런 식으로 명칭하게 되겠죠. 음이온은 이제 우리가 좀 단순하게 표기해서 무슨 화를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산화이온 아니면은 황화이온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만약에 비금속의 두 개, 이게 우리 산소 3음이온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 같은데 그, 그, 어, 슬라이드가 없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면은 이제 비금속이 두 개의 산소 이온을 만들 때 우리는 무슨 산 이온, 산소수가 많을 때, 산소수가 적을 때는 산 이온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아래는 이제 산소 음이온이 두 개보다 더 많을 때 과산이 됐다. 산소가 많이 붙었다. 과하다. 더 많이 그리고 이제 만약에 산소수가 최대일 때 우리는 과라는 표현 쓰고 산소수가 최소일 때는 탄소수 그러니까 이제 하이포 산 이온. 그래서 오른쪽과 가면은 이제 이런 그 다양한 예시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온 화합물을 논할 때 우리는 이제 양이온 먼저 기본적으로 그 음이온은 나중에 이제 한국어로 칭할 때는 이렇게 그 칭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크로미움 2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여긴 틴 클로라이드 이제 이건 영어죠. 이게 오타가 있는 것들 죄송해요. 이거 영어일 때 이제 소위 말해서 크로미움 먼저 붙이고 뒤에 음이온 그리고 여긴 금속 먼저 양이온 먼저 그리고 클로라이드 음이온 나중에.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될 때 이렇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업 들으시면서 이제 제가 다음 시간부터 왜냐면 저도 이 강의 자료를 이제 쓰면서 이제 다음부터는 제가 미리 확인하고 이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오타가 생각보다 이게 너무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저 오타를 다 이렇게 캐치하면서 만들질 않았는데 그 이 오타들이 좀 많아갖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명칭을 제가 명확하게 좀 수정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나 오타가 점점 많아질 걸 대비해서 제가 차라리 영어 자료를 꺼내거나 아니면은 수정한 버전을 다시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로 이온 화합을 표기할 때 이제 영어로 표기하는 거랑 한국말로 표기하는 거랑 조금씩 다르게 돼서 이제 해당과 같이 이제 음이온을 가진 질산 그리고 크로미움은 양이온을 가진 거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표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 설파이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양이온에 대한 이온 먼저 칭하고 음이온에 대한 걸 먼저 나중에 얘기하고 여기서도 알루미늄 나이트레이트 그리고 아이론 클로라이드 얘는 이제 아이론 2겠죠. 2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 기호로 2를 붙여주고 하는 건데 한국말로 바꾸게 되면 이제 음이온 먼저 나와서 황화칼슘, 질산 암모늄 그리고 염화철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이성분 분자화합물까지 얘기하고 끝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어, 이제 그 이온 화합물과 달리 이성분 분자화합물은 화학식을 유추하는 게 그 결합비가 워낙 다양해서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명령 체계를 앞에 숫자를 붙이기로 했으면 1, 2, 3, 4 이렇게 그리고 무슨 화 끝내기로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개가 붙을 때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점점 숫자가 늘어날수록 우리가 이런 노테이션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애나이온 그 음이온 먼저 나오고 이제 양이온을 이루는 것들 오산화 이질소 그리고 사산화 이질소 이산화 질소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물 같은 경우 이제 근데 우리가 일반명으로 했을 땐 이런 좀 더 전문화된 표현을 전문화됐다라기보다 이제 통상 생활적인 이런 명칭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성분 비금속 화학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를 같이 적음으로써 얘네들을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4플로린 황 자, 단순하죠. 설퍼, 테트라플로라이드, 포타시움 클로라이드, 테트라이클로라이드,
세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앞에 보면은 우리가 단순히 클로라이드나 플로라이드를 붙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이, 트라이, 테트라 이 명칭을 영어 기준에서 적어서 이제 이런 앞에 수를 같이 명시하는 거를 우리들이 한다라고 했었어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산과 염기가 있는데 이제 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은 이제 어떤 물질이 이온화되어서 플러스 H 이온을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우린 산이라고 부릅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염화수소가 있겠죠. 염화수소.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물에 넣으면은 이제 그 얘네들을 이제 그 물에 넣으면은 H 플러스랑 Cl이 나눠지겠죠.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브로민이 나눠질 거고 요오드가 나눠질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물에 넣으면 이제 염산이라고 해서 이제 말 그대로 얘네들이 차지가 분리되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을 산으로 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산의 예시인데 우리가 산소산이라고 하면은 산소산이라고 이제 산소산도 이제 똑같이 H 플러스를 방출하겠죠. 동일하게 방출한.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그 물에 넣게 되면은 이제 그 나이트릭 애시드 같은 경우에 H 플러스와 NHO3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고 황산 같은 경우는 H랑 SO4, SO4를 물에서 만들 거고 얘는 우리 설퍼릭 애시드라고 소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슨 나이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나이트릭 애시드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고 이제 그 포스포러스 좀 클로라이트 포스포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음이온 같은 경우 이제 뒤에 끝나는 이제 우리가 그 분자에서 이제 무슨 아이트, 클로라이트 이런 걸로 끝나는 거는 뒤에 OUS 애시드. 그러니까 애시드로 우리가 칭하기 위해서는 플로러스 애시드 이런 식으로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퍼와 하이퍼는 항상 동일하게 사용되게 되고요. 우리가 정리를 해봅시다. 이제 이성분 이온 화합물을 명명하는 순서도는 이제 금속이냐, 비금속이냐, 이온 화합물은 비금속이냐, 이제 금속이냐로 되어 있고, 이제 주족이냐에 따라서 이제 만약에 맞으면은 이제 금속의 이름을 사용한다. 만약에 아니면은 금속의 이름과 로마 숫자에 전 주로 트랜지션 메탈이죠. 얘는 알칼리 메탈, 즉 1과 2에 해당하는 거. 그러면 금속의 이름을 그냥 사용하면 되는데 만약에 아니고 트랜지션 메탈, 즉 전이금속, 금속의 이름 플러스 어, 이제 그 로마 숫자의 전화, 예를 들면 아이온 2 포스페이트 이런 것처럼 이제 그 2 포스페이트 이런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명명할 때. 그리고 이제 비금속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만약에 얘들 1원자면은 이제 무슨 뭐뭐화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는데 이제 그 만약에 아니면 여기 보면은 표 표 2.2 1원자가 아니라 다원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이원자 분자 화합물 명명법을 사용해가지고 쓰시면 돼요. 여기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하이드로전으로 시작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H이온들, H이온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산소 음이온,
산소 음이온이 기체 상태냐 하면은 이제 수소랑 만약 기체 상태면은 어, 기체 상태였을 때 얘는 산소 음이온이면은 이제 수소 플러스 이온과 이제 그 수소 플러스 이온을 같이 명칭해가지고 질산수소 이런 식으로 산에 대한 이름을 명칭하게 되고 만약에 얘네들이 산소 음이온이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어간 이제 무슨 뭐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명칭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이드로젠 클로라이드 이런 식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들이 기체가 아닐 경우에 이제 우리는 무슨 에이트를 무슨 에- 어, 나이트레이트를 나이트릭 애시드 또는 클로라이트를 이제 클로러스 애시드 이런 식으로 나타내거나 만약에 얘들이 산소 음이온이 아닐 경우에는 하이드로랑 익 애시드를 같이 붙여서 이제 HCl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클로릭 애시드 이런 식으로 명칭하게 되고 만약에 얘들이 산소 음이온이 맞으면은 나이트릭 애시드 이런 식으로 명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를 풀면 가장 편한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겠죠? 브로마이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 얘네들을 보게 되면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는 기체 상태고 산소 음이온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하이드로젠 브로마이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만약에 이런 물 이제 그 액체 상태 가스가 아닐 경우 이제 뒤에 애시드를 붙이기로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얘가 산소 음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이드로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산소 음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클로러스 애시드 이런 식으로 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핵 기호 그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플러스 전자죠. 전자도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동위원소의 존재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원자 질량을 이제 아보가드로 이제 몰 질량을 아보가드로 수로 나눠서 원자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주기율표와 그 원소를 연관시키는 것 이제 비금속 나누는 거 구조식, 축소, 수소식, 분자식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야 되고 전자수와 이온 전하의 관계 그리고 이온의 전하로부터 이제 화학식 예상하기 그리고 화학식 관련시키기 이온 화합물, 이성 분자 화합물, 산소산과 산소 음이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으면 돼요. 근데 어,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 사실 이제 영어 그래서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이름 같은 경우는 음,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그렇게 주도적으로 다루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히려 1번에서 7번이 중요하고 8번은 이렇게 부른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문제를 내는 입장에서 이제 왜냐면 사실 모든 우리가 지식을 익힐 때 사실 영어로 저도 이제 미국에서 학교를 나왔고 미국에서 항상 쓰는 표기법이 있는데 이 한국식으로 넘어가면서 얘들이 짬뽕이 되게 되면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아주 친절하게 어떻게 표기하는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정말 중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영어 이름을 익히는 건 중요하지만 한국 이름까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서 하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조금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 너무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 그 무게를 안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이것도 아시면 좋지만 어, 화학 이름은 어, 너무 그 무게를 두지 않고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챕터 3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나갑시다. 이게 오히려 제가 만약에 좀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시간이 남게 되면은 제가 차라리 그 중간고사 전이나 기말고사 전에 조금 리뷰 같은 식으로 해서 좀 더 공유 드릴게요. 이제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그림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챕터 2에서 결합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명칭을 어 이제 원자 내부 그리고 분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어떻게 명명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여기선 좀 더 수학적인 거를 좀 더 나가려고 합니다.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양론이죠. 양론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수에 대한 기본적으로 수학 산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요는 3-1은 몰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이제 그 화학식에서의 질량 관계 그리고 화학 반응에서의 질량 관계를 같이 들여다볼 거예요. 몰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보가드로 수랑 그 관련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소위 1몰이라고 하면은 1, 그 아보가드로 수 그 원자에다가 이제 그 아보가드로 수를 곱한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수는 우리가 6.02 곱하기 10의 23승 6.00022 뭐 사실 상관없죠. 6.02 곱하기 10의 23승. 그래서 만약에 이제 원자 질량을 알면은 한 개의 우리가 원자 질량을 알면은 NA랑 원자 질량을 알면 원자 한 개의 질량이 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1몰은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수에 대한 무엇이 something 기본적으로 어떤 매개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어, 이런 것들은 사실 중요하지 않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원자 한 개의 무게가 있잖아요. 몰 질량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보가드로 수를 이제 그 원자 질량, 그 1몰에 존재하는 총 원자 질량의 합을 우리는 몰 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몰라메스라고 칭하기로 했고 얘네들의 단위는 grams per 몰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게이기 때문에 그람, 그 1몰에 속해 있는 gram이기 때문에 이제 grams per 몰. 옥시전 같은 경우에 이제 16 AMU라고 우리가 원자 질량의 합이 이제 16 AMU라고 알고 있죠. 얘네들의 몰 질량을 우리가 환산시키면은 16g per 몰이라고 칭하게 되고 이제 만약 두 개면은 32 그리고 H2 물 같은 경우는 산소가 1 AMU고 이제 그 산소가 16 AMU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의 원자 질량을 합은 18.02 AMU라고 하고 몰 질량 같은 경우는 이렇게 18.02 g per 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AMU랑 g per 몰이랑 같은 단위로 우리가 쓰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MAC에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몰 질량은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총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몰질량 변화를 할 때는 이제 그 몰질량 곱하기 몰수를 하면은 우리가 총 질량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시를 들어봅시다. 이 물질이 있어요. 아스피린, 뭐 아세틸실리산. 그러면은 0.509 몰의 아세틸실리산은 몇 글램인가? 제가 발음이 좀 안 좋긴 한데 그래도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은 카본 이제 전체 무게를 구해야죠. 이 물질의 전체 무게를 구해야죠. 전체 무게를 더하면은 카본은 12.01 AMU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얘가 그램스 퍼 몰이잖아요. 똑같이 변환하면 그램스 퍼 몰이니까 이제 카본에 대한 거, 하이드로진에 관한 거, 이제 산소에 관한 것들을 더하게 되면 총 이 물질의 그 올라베이스는 이제 180점 이제 15 g per 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100 이제 0.509 몰에
아세틸리산은 몇 g인가라 했으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얘를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몰은 캔슬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91.7g, 즉 0.509 몰에는 91.7g의 아세틸살리실산이 들어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역으로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28g의 아세틸실리산에는 몇 몰이 들어있을까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몇 몰수는 이제 실제 무게 나누기 몰라 웨이트, 즉 몰라 매스, 즉 1몰당의 무게가 180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28 나누기 180을 해주게 되면 0.1554몰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단순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해당과 같이 이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몰수는 기본적으로 입자의 수 곱하기 아보가드로 수고, 그쵸? 6.022 곱하기 10의 23승.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실제 질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물질량을 하면 그 몰수랑 그 실제 질량의 비를 구해서 이제 몰라매스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입자의 수랑 질량이랑 왔다 갔다 하려면은 몰라매스 몰라매스를 나누고 거기다가 이제 입자의 수를 곱해주면은 실제 입자의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큰 mm으로 쓰게 되면 mm은 몰라 웨이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제 표기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그 몰농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m, 대문자 m으로 표기하게 되고 용질의 나누기 부피. 그러니까 즉 몰수는 이제 당연히 단위가 몰일 거고 나누기 리터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됩니다. 몰 농도는 기본적으로 용액의 부피 안에 존재하는 이제 용질의 몰수라고 하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표기법 같은 표지법 표기법 뭐 우리가 어떤 물질을 넣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가 액체를 담급니다. 액체를 담가서 그 액체가 갖고 있는 총 용액의 부피를 나눠주는 값으로서 이제 우리가 용액 만약에 몰 농도가 높으면은 용질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제 반대로 용액의 부피가 적으면 우리가 그 희석시켜주는 그 용매의 양이 적으면은 이제 몰 농도가 낮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시를 함께 봅시다. 질산, 나이트릭 애시드죠. 나이트릭 애시드는 비료 제조에 강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뭐 사실 뭐 비료에 중요하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은데. 75ml, 용액이 75래요. 그러면 우리는 총 부피를 알았죠. 75예요. 여기 75고. 이제 병에 6몰이라는 그 나이트릭 애시드가 라벨이 붙어 있다. 병 속에는 몇 몰의 HNO3가 나이트릭 애시드가 들어 있는가? 그러면은 쉽게 우리가 생각해서 그 여기서 이제 6몰이라 했잖아요. 6몰이라 했고 우리는 이제 75ml의 부피라고 했죠. 그럼 얘를 이제 리터로 변환시켜줘요. 리터로 변환시켜주면 한 0.075 거예요. 0.075, 0. 그럼 우리가 10을 세울 수가 있죠. 얘는 6이고 6몰이고 얘는 우리 x죠. 이제 구하려는 값 x 나누기 0.075 리터.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6을 하게 되면은 총 몰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해당과 같이 0.45 몰이 나오죠. 어떤 반응은 5g의 어떤 반응에 H 5g의 HNO3가 필요하다. 이 용액은 몇 밀리리터가 필요한가?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용액의 부피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5g, 5g.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몰라웨이트를 곱하게 됩니다. 몰라웨이트 이제 1몰에 몰라웨이트 즉 63.02g이 들어있기 때문에 1몰에 대한 이제 이제 몰의 그 숫자를 어, 계산을 하고 그럼 몰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여기 벽에 6몰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에다가 동일하게 대입을 해서 이제 6몰은 용질의 몰수는 우리가 이, 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어림잡아 정확히 계산은 안 되는데 우리가 계산기를 만약에 써서 5 나누기 5 나누기 63.02를 하게 돼요. 그러면 0.07 정도 되죠. 0.07 나누기 B 리터니까 리터니까 우리는 이제 얘네들을 부피는 부피는 0.79 079인가? 079 나누기 0.6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해당과 같은 그 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0.00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계산기에 보면 0.07 더하기 13ml 정도, 13ml 정도 나오죠. 계산기 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캐치를 하고 풀어보셔야 됩니다. 이온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온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용매에 녹을 때 이온화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소금이 물에 녹을 때 NA랑 CL이랑 쪼개지는 것처럼 이온 화합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무- 그 용액 상태로 되게 되면 이렇게 이온화가 되게 되면 Mg2 플러스랑 2Cl 마이너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친구들의 몰 농도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농도는 이제 그 Mg2Cl의 몰 농도 그리고 Cl의 몰 농도 이를 곱해줘야겠죠. 왜냐면 두 개가 있으니까. 이 친구들을 MgCl2의 매그네슘 클로라이드의 그 다이클로라이드에 이제 우리가 몰 농도를 구할 때 클로린은 두 개가 있으니까 앞에 2를 곱해주는 거고 망간은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1만 곱해주시면 되는 거고 총 이온의 농도는 기본적으로 Ma2Cl의 몰 농도의 3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나, 둘, 셋, 총 3개의 이온들이 존재하니까 클로린은 2개가 존재하고 망간 같은 경우는 한 개가 존재하니까 총하면 3개죠. 그래서 우리가 이온의 농도는 이
그 분자의 농도의 3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NH4Cl3PO4 이런 물질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총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4개의 이온 농도가 이제 물질의 농도보다 4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물질 같은 경우는 크로미움이 2개 있고 그 서바이드가 3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얘네들이 총 5개, 2개, 3개 해서 5개의 몰 농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액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전이금속 양이온 같은 경우에 이제 퍼퍼크롬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하나의 예시의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트랜지션 메탈 쪽에 주로 존재하는 어, 전이금속에 존재하는 이런 전이금속 양이온의 숫자들이죠. 그럼 예제를 다시 봅시다. 또 봅시다. 이거를 다음 주에 좀 더 한 번 더 할 거예요. 실제로 중요하고 사실 시험 문제 같은 것들도 해당 챕터에서 많이 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하셔서 보시면 돼요. 중크로미움 포타슘 뭐 이 이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포타슘, 크로미움 그리고 옥시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가죽을 무드질환에 사용한다. 그러려니 하고 용액에는 125ml 우리 부피 알고 있죠? 부피 0.125리터 그리고 0.145몰이 들어가 있대요. 그러면은 각 이온의 몰 농도는 얼마인가?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나눠서 포타시움하고 크로미움 옥사이드를 나눠서 보게 되면 크로미움 옥사이드는 우리가 하나가 있다라 가정했을 때 우리는 0.145 가정이 아니죠. 하나밖에 없죠 실제로. 0.145 동일하게 갖고 가는데 포타시움 같은 경우에는 포타시움 2 플러스는 2개가 존재하기 때문에 포타시움은 이제 곱하기 2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0.2몰 0.2몰 포타시움을 포함하고 있는 위에 시료 위에 중크로뮴산 용액에 첨가했대요. 이거를 추가적으로 넣었대요. 부피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새로운 용액의 몰 농도를 구하라. 새로운 몰 농도를 구해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포타시움의 몰 농도 기존에 0.29몰이라고 했어요. 그 몰라볼륨. 그러면 이제 0.29몰인데 이제 0.125를 곱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존재하는 건 1리터 안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0.125에 존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곱하게 되면은 그 12. 125ml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은 실제로 들어있는 거는 0.03625 모러브 포타시움이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우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0.2를 주입시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주입시켜 주면 여기 앞에 2가 붙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얘를 다시 우리는 0.125, 즉 볼륨을 나누게 됩니다. 나누게 되면은 나중에 가서 얘네들의 몰 볼륨은 1.89 몰 퍼 리터가 되게 되고 얘네들은 1.89 몰이 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수치를 다시 갖고 와서 1몰 오브 포타시움 그 중크로뮴산 포타시움에는 2몰 오브 포타시움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얘네들을 각각 캔슬아웃 시켜갖고 총 우리가 이제 새로운 용액, 이제 얘네들이 추가됐을 때 새로운 용액의 몰 농도를 추가적으로 구하게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포타시움의 농도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0.945 몰이 되게 됩니다. 얘는 이제 실제로 이제 1리터 퍼 리터니까 이제 1리터에 존재할 수 있는 몰 농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 뒷슬라이드는 다음 시간에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 계산하는 부분은 다시 조금 더 어,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에. 일단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은 그 캠클리닉 가셔서 질문 많이 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고,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